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다가 간이식 에피소드가 나오길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간이식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리고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저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그때는 시댁 식구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저랑 남편은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도 남편도 일반 회사원이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남편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며 형과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살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형이랑 만났는데 형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서 나한테 사업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갑자기 사업이라고 하니까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형이 다 생각해두고 준비를 해둔 거라서 나는 그냥 투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사업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직장은 어떻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마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지? 여보,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면 사업을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접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사업을 해봤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덜렁 아주버님 얘기만 듣고 사업 시작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나도 고민 정말 많이 했어. 근데 두 아이 키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고, 거기다가 우리 지금 집도 없잖아. 전세로 계속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든다는데 몇백만 원밖에 못 버는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아. 당신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을 시작할 순 없잖아. 정말 괜찮은 건 맞는 거야? 아주버님, 그전에도 사업하시다가 몇 개는 망해서 접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고 우리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큰 지출은 없잖아.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모으면 나중에 돼서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형이 말해준 사업도 지금 점점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확 뜨고 나서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고.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 나도 형 말만 믿고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어느 정도 알아보고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안 돼. 당신 사업 전에 한 번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엄청 자산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아둔 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아예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데 당신 정말 할 수 있겠어?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사업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해.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안 하겠다며 아주버님에게 얘기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는다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아니 너는
왜 시작도 안 해본 애를 그렇게 말리는 거니? 형이랑 동생이 사이좋게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데 왜 알지도 못한 내가 그걸 말리고 있는 거야? 너는 사업을 해봤니? 너도 안 해본 걸 왜 무작정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너네 쪼들리면서 사는 거 아니었니? 회사원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모아서 두 아이를 키워? 어머님, 그래도 무작정 사업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쪼들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작정 사업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요? 그럼 저희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지금 겨우 모은 돈을 다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말려주세요. 나는 말릴 생각 없다. 우리 큰애가 사업 수완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알아서 좋은 사업으로 알려줬을 텐데 내가 왜 말리니? 사업 잘만 되면 너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텐데 왜 그런 걸 말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승주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는데 네가 왜 그걸 말리고 앉아 있어? 너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아이나 잘 키워라. 그리고 승주하는 일 말리지 말고. 시어머님께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저를 탐탁치 않아 있고 더 이상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라면서 말을 했어요. 남편과의 오랜 대화 끝에 남편은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서 추진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아끼면서 모은 돈도 다 투자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사업은 1년도 안 돼서 망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고 남편은 저에게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진짜 잘 될 줄 알고 시작한 건데, 이렇게 1년도 못 가서 망할 거라 생각도 못 했어. 당신 말 듣고 시작이나 하지 않았으면 그 돈 그대로 있었을 텐데, 당신한테 정말 면목 없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당신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대신 앞으로는 당신 말만 듣고 딴짓 절대 안 할게. 어쩌겠어. 이렇게 돼버린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만 앞으로가 너무 걱정이네.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당신 사업한다고 해서 나도 일 휴직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내가 다시 복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당신이 아이들을 좀 봐줘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당신 바로 취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내가 일을 시작할게. 미안해. 당신 출산하고 나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복직하게 되는 거네. 그래서 말인데, 아시는 분이 화물차 사보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 당장은 임대를 해서 탈 수 있는데, 나중에 차 구입해서 타다 보면 돈도 많이 벌 거라고 하시네. 운수업 하면서 내가 돈 벌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바로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도 내가 아이들 보는 것보다는 당신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남편은 생계를 위해 운수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둘째가 돌도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바로 복직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운수업으로 화물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날이 일주일에 많아봤자 2번 정도였어요. 항상 고단한 생활을 했고 저 역시 홀로 2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댁에도 혼자 2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했는데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저와 아이들 때문에 귀한 아들이 고생을 한다면서 말을 했죠. 네가 그때 주저하지 않고 승주 바로 사업 시작하라고 했다면
솔직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승현이가 말하는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바로 시작을 했으면 잘 됐을 거라고 하더라. 하여튼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애 때문에 이게 뭐니? 너랑 첫 딸린 애들 때문에 승주가 밤낮 없이 일하고. 아이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 잘 뒀어.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 하나 잘 뒀죠. 그때 제가 그 사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하게 만드신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제 말 들었으면 지금 이 상황 있지도 않았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애들 아빠 앞길 막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님 저한테 화내시면서 사업하게 놔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유,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밖으로 도는 일을 하는 거다. 마누라가 이렇게 독하게 말해서야 집에 붙어 있고 싶겠니? 하여튼 무슨 조언해주면 고깝게나 받아들이고. 승주가 얼마나 힘들지 안 봐도 뻔하다 정말. 내가 그리고 언제 사업하라고 재촉했니? 네가 너무 승주 잡고 있길래 애 앞길 막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그거죠, 어머님. 그런 말 계속 하실 거면 저 더 이상 여기도 못 오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 2번 오는 남편인데 저 혼자 애들 보고 이렇게 매번 혼자 애들 챙겨서 시댁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더 이상 안 오고 나중에 남편 보고 오라고 할게요. 시모의 독한 말에도 지지 않고 말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의 성실함과 가족을 위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선 허튼 짓 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 집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운전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일을 하는 날도 많았죠. 남편에게는 애틋한 마음이 컸지만 늘 항상 걸리는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본 가정을 놓지 못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장남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독불 장군으로 자랐고 시부모 역시 형 아주버님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에도 시부모님의 차별은 심했었죠.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늘 주인공은 아주버님이셨어요. 예, 이 고기 반찬은 네 아주버님이 좋아하니까 그 앞으로 놓아라. 요새통 승현이가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 해봤는데 어떠니? 간은 좀 괜찮은 것 같니? 승현아, 어서 먹어봐. 엄마가 어제부터 연해지라고 고기를 채워서 만들었더니 엄청 부드럽고 맛있게 됐어.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 잔뜩 했으니까 오늘은 밥 2그릇씩 먹고 힘 좀 내. 어머님, 저희도 고기 좋아해요. 같이 나눠서 먹어요. 그릇에 좀 덜어서 놓을까요? 온통 아주버님 앞으로만 반찬들 향해 있으니 저희는 손이 닿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릇 좀 가지고 올게요. 저희 쪽으로 나눠가지고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됐다. 상도 좁은데 무슨 거기 나눠서까지 놓아? 여기 나물 무침이랑 생선조림도 있는데 너네 그거 먹으면 되잖니? 이건 우리 승현이 몸보신나라고 만든 거니까 다음에 먹거라. 다음에 내가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두고. 아이고, 우리 큰애는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졌어? 잠을 또 못 잔 거야? 안 되겠다. 얘야, 너희 아주버님 한약 좀 지어야 되겠으니까
밥 먹고 나랑 한의원 좀 갔다 오자. 어머님, 아주버님, 아까야 일어나셨잖아요. 하루 종일 밥 먹고 잠만 주무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주버님도 집에 그만 계시고 밖에도 좀 나가시고 운동 좀 같이 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이 고기 저희가 사왔는데 같이 먹어야죠. 무슨 아주버님 몸보신하라고 만든 거예요? 저희 다 같이 먹으라고 사온 건데 이러시면 저희 너무 서운해요. 에이, 재수씨,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큰아들 걱정돼서 하는 말을 가지고. 아무튼 재수씨는 말에 가시가 있어. 승주가 참 힘들겠네, 정말. 그리고 내가 무슨 잠만 자고 밥만 먹어요? 나 요즘 주식 시작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구만. 그래도 재수씨 가고 나면 분석도 해야 되고 바쁘게 살고 있다니까. 나야말로 재수씨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요. 그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인데 정말 예의도 없이 밖에 좀 나가고 운동하라니. 버르장말이 없게. 예전 같으면 너는 아주버님이랑 겸상도 못한다. 아유, 정말 내가 다 상처받고 있네. 너네는 고작 고기 사온 거 가지고 유세니? 가족들 먹으라고 좀 사올 수도 있는 거지. 홀랑 그거 가지고 이런 식이라니 정말. 그리고 승주 너는 형 좀 본받아라. 형은 벌써부터 투자하고 재테크 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는 거니? 하긴 그런 것도 승현이처럼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아서라 아서.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아주버님 위주로 밥이 차려졌고 항상 아주버님이 으뜸이라 말하던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 사업이 망하게 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의 생활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부모님이셨지만 그 후로 우리에게 간섭하기 시작했고 그쯤 새롭게 남편과 형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평생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형과 시부모님의 관심에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형과 사업을 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날도 많아졌죠. 특히나 운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찍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던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운전을 하다가 심한 복부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간암 통보를 듣게 되었어요. 이미 상황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간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였죠. 아이고 선생님, 저희의 상태가 정말 나쁜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더는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만 알려주세요. 저희 아직 30대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게 된 거거든요. 제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가족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승주 씨는 간암이십니다. 현재로서는 간이식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고요. 뇌사자에게 간이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계시니까 생체 간이식도 가능하다는 점 설명해 드립니다. 가족 간 간이식이 가능하신데 일단은 적합성 검사를 해보셔야 하니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죠. 적합성 검사요? 저희 가족 중에서는 우리 애랑 혈액형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사를 하나마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린 너무 나이도 많고 지형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러면 뇌사자 기증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 진주야, 너는 승주랑 혈액형 같지 않니? 어머 그러네.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혈액형이 같거든요. 그러면 맞을 수 있지 않나요? 아, 혈액형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보통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 혈액형이 같아야 가능하다고 보지만 생체 간이식의 경우에는 혈액형이 같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 혈액형이 AB형이시기 때문에 모든 혈액형에서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아내분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과 형님께서도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시모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 간 간이식이 가능하고 적합성 검사를 받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자신이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검사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나섰죠. 우선 저는 적합성 검사를 해보려고요. 남편이랑 혈액형도 같고 그러니까 저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저는 한 핏줄이 아니니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주버님까지 일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이런 것도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맞춰서 검사 받으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는 됐고 너만 적합성 검사 받아보거라. 혈액형도 같으니 너한테 받는 게 더 맞지 않겠니? 괜히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하다가 안 맞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겠어. 그냥 진작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만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적합성 검사 받아보고 결과 한번 들어보자꾸나. 그리고 뇌사자 간 기능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니. 그래. 엄마랑 아빠는 나이도 있고 지금 간이식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 나도 요즘 통 몸도 안 좋고 어차피 우리는 검사를 해도 좋은 결과 못 받을 게 뻔한데 차라리 재수 씨가 혼자 검사 받는 게 낫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사적 간기증도 있다잖아요. 이런 걸로 서로 부담 주는 것보다 잘 맞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소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 받아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까지 아파버리면 저흰 더 답이 없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해봤자 지금 50대시고 평생 술, 담배 안 하셨잖아요. 이건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이라고 하면 세 분도 건강한 편인데 다 같이 받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무슨 검사를 다 같이 받자는 거니? 말했잖아. 형은 몸이 안 좋고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줘도 좋지 않은 간일 거라고. 그냥 너만 받으라니까. 너만 받아도 잘 맞을 거라고 나을 거다. 너는 젊고 승주랑 혈액형도 똑같잖니. 일단은 네가 받아보라니까. 너는 남편 안 살릴 거니? 지금 와서 검사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해야 되겠니?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고 다들 저보고 검사를 받아보라고만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런 태도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상처를 받은 건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제 간의 상태도 좋고 남편과의 적합성 검사도 좋게 나와
간이식이 가능했습니다. 이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 시댁 식구들은 자기 아들 살 수 있겠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간이식을 하는 게 무섭고 겁이 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간이식을 하기 전까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고 애야, 무리하지 말고 누워서 쉬렴. 아이들도 다 내가 봐주고 밥도 다 챙겨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건강해야 나중에 회복도 잘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쉬고 잘 먹고 있어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애들도 그냥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봐줄 테니 너는 걱정 말거라.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살려줘서.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제 남편 살리는 건데요, 뭐. 아이들도 데리고 가지 않으셔도 돼요. 평소랑 똑같이 생활해야 저도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말대로 가족이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건강해야 저희 가족도 행복하게 잘 지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참 무슨 복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나 모르겠다.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큰아들만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너도 많이 서운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옛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 그래도 이번에 작은 애 아프고 나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지 알게 되었단다. 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수술하기 전에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도 잘 조절하렴. 갑자기 태도가 바뀐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간이식 날이 오고 저희는 간이식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공여자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시모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 간이식을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도 나한테 검사 받으라고 할까봐 혼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 하라고는 강요하지 않더라고. 다행이지 뭐. 졸지에 간 내놓아야 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맞는다고 해서 그냥 며느리간 이식하기로 했어. 난 또 안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맞는다고 하니 뭐 나야 좋았지. 쟤는 뭔 생각으로 간이식까지 하겠다고 하는지 몰라? 아니 그니까 나중에 간이식 해주고 유세 부리는 거 아닌가 몰라. 고작 간 조금 떼어준 거 가지고 유세하진 않겠지? 난 벌써부터 그게 걱정이네. 안 그래도 이번에 컨디션 조절하라고 애들 봐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랬더니만 아주 그냥 시험이 못 부려먹어서 안달났더라고. 아휴, 앞으로도 그럴 거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 정말. 나도 들어보니까 간 주는 사람도 후유증 생길 수 있다고 그러대. 뭐 후유증 생기는 사람이 많은가? 후유증 생기면 얘네 나보고 아이들까지 다 떠맡아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간이식 잘 되면 이혼하라고 해야지. 뭐 쟤까지 꽤 버틸 수나 있겠어? 3천만 원 정도 주고 떼내면 되지 않겠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세요? 3천만 원 주고 떼내다니요? 그리고 제가 언제 어머님 부려먹었다고 그러세요? 아니 어머님,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잘해주셨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 간이식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간이식 절대 못하겠네요. 전 재산 30억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해도 수술은 안 하겠습니다. 어머머머, 너 언제 거기 있었니? 아니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진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아는 지인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 살려주는 며느리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일단 수술을 해야지.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작정 가버리면 어떻게 하니? 어머님, 그럼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은 살리고 간준 며느리는 간만 받고 버리시려고요? 어머님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 차별하는 것 때문에 저도 속상했는데 이제는 아들이랑 며느리도 차별하시려고요? 저 더 이상 이런 집안에는 뭘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간이식 못 해주겠으니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더 이상 간이식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간이식은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남편은 뒤늦게 그 상황을 알고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런 얘기한 거 다 들었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간이식 받는 것도 미안했는데 그런 말까지 듣게 했다니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내가. 그리고 나 당신 간 절대 받을 수 없어. 전부터 얘기를 했어야 한 건데 나도 살고 싶었는지 당신이 간을 준다고 하니까 선뜻 말리지 못했어.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한 건 너무 화가 나고 나도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한테는 하나도 나쁜 마음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일정 잡고 이식 수술하자. 내가 당신한테는 꼭 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정 잡고 다시 해. 의사 선생님한테도 다 말씀드려 놓았어. 의사 선생님도 일정만 다시 잡아서 하면 될 거라고 하셨어. 당신 마음 알아. 그런데 이제는 당신 간 절대로 받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그 간 받고 다시 산다고 해도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아. 엄마랑 아버지 그동안 나랑 형 차별한 것도 나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부모니까 형제니까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리고 암 진단금을 받았는데 일단 당신한테 다 줄게. 이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니까 일단 받고 있어. 난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는 당신이랑도 안 산다고 말해놓았어. 그러니까 병원도 당신 이제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사망보험금도 당신한테로 주게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까지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 정말 미안해. 당신 이제 간이식 받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할 거야. 이거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병원비로 써야지. 이것도 나한테 주고 병원도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내 간을 못 받겠으면 다른 식구들 적합성 검사라도 받게 해야지. 남편은 모든 상황을 미안하다고 한 후에 많은 돈을 저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시모와 아주버님이 집으로 찾아와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간이식을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씨, 그날 그렇게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그냥 한 말 가지고 삐진 거예요? 아이고, 재수씨.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너무 어리네.
그거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삐져서 병원에도 안 오고 남편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성주 간 이식 할 거죠? 일정 아직도 안 잡았던 것 같은데 가서 얼른 일정 잡고 수술해야죠. 그래, 내가 미안해. 근데 그거 그냥 해본 말이지. 진짜로 너한테 돈 주고 떼어내려고 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한테 대했겠니? 그건 그렇고 아직 간이식 날짜 다시 안 잡았더라. 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남편은 남편이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저번에 잘못한 거 있어서 뭐라고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당장 내일 가서 수술 날짜 잡거라. 진짜 뻔뻔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찾아오고 뻔뻔하게 수술 다시 잡으란 말도 하시고 안 그래도 뻔뻔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일 줄 몰랐네. 그렇게 귀한 아들 살리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아보시고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돼서 제가 수술할 테니까요. 일단은 검사 받으시고 그 결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아니, 네가 맞는데 우리가 왜 검사를 해야 하니? 그리고 나랑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살 날도 많지 않은데 그간 주고 나서 아프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리고 형은 원체 몸이 약해서 이식을 못 해준다니까? 어차피 해봤자 맞지도 않을 걸 왜 고생해서 검사를 하냐고? 그냥 네가 맞으니까 네가 해주면 되지 않니? 와, 누가 들으면 어머님 한 80세는 되는 줄 알겠어요. 어머님 고작 이제 50대셨고 아버님도 50대시잖아요. 평생 건강 챙긴다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맨날 운동 나가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처럼 육아하면서 체력 없는 것도 아니시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 다 챙겨 드시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누구보다 건강하지 않으세요? 저번에 건강검진했을 때도 그은한 염증 하나 없다고 자랑까지 하셨잖아요. 몸이 약하신 분이 지금까지 골프며 축구며 테니스며 운동이랑 운동은 다 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누가 들으면 간이식 못 해주는 몸인 줄 알겠어요. 아니, 재수씨,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재수씨가 맞는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하냐고? 왜? 재수씨, 남편 안 살리고 싶어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왜 딴소린데? 일단 간이식 받고 나중에 서운한 거 풀면 되잖아요.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참나. 그니까 내가 이딴 집구석에 간이식 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귀를 못 알아쳐듣네.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당신네들 검사 받아보고 다 안 맞는다고 하면 그때 내가 해준다고. 자기네는 무서워서 검사조차 안 받고 있는 주제에 뭐라고? 어린애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간이식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면 당장 나가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식을 종용하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겠다며 나섰죠. 그 후에 다행히 내사자 간 기능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겨우 남편은 간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 후에 시모의 연락을 받고 왜 시모가 간이식에 집착을 했는지 알게 되었죠. 승주, 잘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 네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가보고 싶은데 승주도 저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나랑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말이야.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해 본 거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긴 하네. 어쨌든 저번에 승주 간암 진단 받았으니까 너네 진단비 받지 않았니? 그거 꽤 될 텐데. 네, 남편이 이곳저곳 안부원 많이 들어놓았더라고요. 진단비는 받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직 남편이 회복 중이라 말은 못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이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이랑 연락은 안 하고 싶다고 한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연락을 해주신 거세요? 혹시 진단비 때문에 진짜 연락하신 거예요? 아니, 그 진단비 말이야. 혹시 나한테 좀 줄 수 있니? 아니, 이번에 너희 아주버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승주 간암 진단 받기 전에 말아먹은 거긴 한데 간암 소식 전해지고 말을 할 틈이 있어야 말이지. 어쨌든 이렇게 말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너희는 그거 다 쓸 것도 아니고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않니? 네? 보험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한테 간이식하고 아들 살려놓으라고 하신 거군요. 그 보험금 다 저한테 오니까 나중에 아들 잘못되면 한 푼도 자신들 받지 못할까봐 그런 거네요.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저 이 보험금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아들 생명 아까운 줄 알고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아까운 큰아들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그러면 더더욱 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번에 이거 못 막으면 우리 다 나앉게 생겼다. 큰애 잘해보려고 사업한 건데 사업이 알잖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너 모시면서 살 테니까 딱 한 번만 도와다오. 큰애도 저번에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하니까 조금만 도와다오. 뻔뻔하게 돈부터 달라고 하는 거 보니 역시 어머님은 달라진 게 없네요. 제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됩니다. 해결하고 싶으시걸랑 그 아까운 큰아들한테 해결하라고 하세요. 남편 다 죽어갈 때도 본인들 몸만 생각해서 공여자 검사도 안 받고 버티신 거 아니세요? 그래 놓고서는 남편 보험금을 탐내다니 이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모든 전화 차단하겠습니다. 어이없게도 아주버님이 사고를 친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나앉게 생겼고 그걸 남편의 보험금으로 막아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죠. 전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 모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업 구상하면서 여기저기 투자해달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남편은 회복 후에 자신은 시댁 식구들과는 이제 남이라면서 저와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했어요. 현재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TV 드라마 속에서나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겪었다고 생각하니 참 놀라운 일이었긴 했구나 싶어 참 씁쓸합니다. 10손가락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있더라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서러움은 처음 느껴본지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10년 동안 유지했던 건 아이들 때문이긴 하지만 끝까지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끝내 그 사람과 정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결혼 5년차 때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화를 키우게 된 거였죠. 제가 쌍둥이를 낳아서 한창 정신없이 바쁠 때 시댁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신경 써드려야 할 몇 가지를 해드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시부모의 불만이 남편에게로 향하게 되었죠. 제 사정 뻔히 알면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시부모님을 챙기지 않았다고 화를 냈죠. 갓 태어난 쌍둥이 아이를 둘이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까지 챙길 수 있냐며 남편이 그런 건 잘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않냐고 저 또한 불만을 얘기하자 남편은 가진 거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더니 뭐가 그리 불만이 많냐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막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을 못 챙겼다고 저한테 막말하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 문제로 그날 한바탕 하게 되었고 서로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크게 남기는 일이 오고 말았던 거죠.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을 5년 동안 제대로 챙겨준 적은 있었어? 필요할 때만 나를 통해 시키기만 했지. 우리 부모님을 항상 무시했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하자고 한 건데? 나는 당신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아버님, 어머님 신경 못 써줬다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걷어들여줬다고? 내가 당신 인생을 걷어들여준 거야. 나 아니면 누가 당신 데리고 살겠어? 애가 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아서 둘이나 보고 있는 거 뻔히 보이면서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집에 오면 아이들 좀 봐주던가. 환자들 보느라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 닦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뭘 바라는 거야? 다른 집안의 가장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 돌보는 아내 힘들다는 거 알고 집안일이며 음식까지 해준다는데 당신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발가락 하나 까딱거리기 싫어하잖아.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한 건지 모르겠어. 아이만 없었어도 당장 이혼했을 거라고. 내가 남의 자식 데려온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식 키우는 건데 어떻게 된 게 5년 동안 육아는 완전 나 몰라라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정 떨어지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린다고. 지금은 내가 다 해주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지. 나 없으면 당신이 뭘 할 줄 알겠어?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 주워가지도 않는 거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주니까.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한의사면 다야. 나도 아이만 없었어도 지금쯤 내 인생 꽃길만 펼쳐졌을 거라고. 당신이 나를 대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행동할 테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네가 날 데리고 살아주는 거라고? 남들은 의사 남편 얻지 못해 난리인데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내 앞에서 지금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야? 밖에서 환자 보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돼?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서운한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건데? 내 귀로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건 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만 처박혀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인생 다 사는 사람처럼 내 앞에서 한탄질이야? 그리고 내가 왜 너희 부모님까지 챙겨야 되는 건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경 쓸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장인 장모님 기분까지 살펴줘야 되는 거야? 한의사 사이 얻었으면 알아서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 말 잘했다. 남들은 의사 사이 얻으면 집안이 거덜날 때까지 퍼준다고 하더구만. 장모님은 나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대접해 준 적 있어? 진수성찬이 깔린 도시락 한 번 해준 적 있냐고. 환자 보면 점심도 거른 적도 있다고. 그 정도로 바쁜 상황 속에 내가 모든 걸 다 챙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네가 나한테 서운한 만큼 나도 너희 집안에 서운한 거 엄청나게 많아. 남편과 저는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부부가 아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 버렸던 거죠. 아이들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 인생은 가시밭길 같았고 남편의 막대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어요. 꼭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우선시 생각했던 저는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속으로 삭히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아닌 무너지지 않으려 매일을 버티며 살아왔었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제 마음을 끝까지 후벼 파셨네요. 나는 뭐 애 안 키워봤니? 혼자서 힘든 척은 다 하고 있네. 그동안 시부모를 우습게 봤던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결혼기념일을 잊을 수 있는 거니? 어머님, 결혼기념일 정도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신경 안 써드렸어요? 딱 한 번 까먹은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매년마다 받아먹었다가 갑자기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 아들한테 얘기 좀 한 게 그게 잘못됐니? 어머님, 애가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라 훨씬 손이 많이 간다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됐다. 그만해라.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하겠어? 쌍둥이도 아들이면 내가 말이라도 안 했을 거다. 하필 낳아도 딸만 둘이냐? 잘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알 거 없으면 가서 애나 보든지. 아들, 우리는 오래간만에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애들 우는 소리 너무 듣기 싫다. 결혼기념일날 뭐 해준 것도 없으니 밀린 집안일이나 좀 하고 있어라. 우리 오기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주방에 설거지 쌓여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을 놔둔 채 외식을 하러 나갔지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요. 옆에 있으면 제잘거리기나 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주니 없는 편이 훨씬 좋았죠. 한창 보채던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외식을 하러 나간 뒤로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심적 안정을 느꼈는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너무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는지 아이들 옆에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네요. 얼마나 잤는지 시모가 시킨 일들이 생각나 급하게 고개를 들어 일어났는데 눈앞에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모가 한심한 듯 쳐다보며 노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네요. 코까지 골 정도로 엄청 피곤했었나 봐. 밖에서 소란스러운데 듣지도 못했어? 아주 푹 잘 잤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니? 너는 시애미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한 소리 들었으면 어느 정도는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우리 나간 뒤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 보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보니 아이들 재울 때 잠깐 옆에서 눈 좀 붙인다는 게 저도 모르게 깊게 잠이 들었나 봐요. 일단 애들 자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 깨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서요. 시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내시더니 잘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우시면서 심술을 부리셨어요. 아이들은 시모의 큰 목소리에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시모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에게 외출하기 전에 시켰던 일들이나 빨리 처리하라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시길래 아이들이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시모에게 얼굴을 붉히며 그동안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잘 자고 있는 애들을 깨우셨어야 돼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죠.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기념일, 그건 아버님,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서로 챙겨드리는 거지 제가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서운하신 것도 참 많으시네요. 최대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앞으로는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한 번 잘못하면 죄인 취급하는 이 집안에 저도 더 이상 발도 붙이고 싶지 않네요.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께 뭐라고 그랬어? 정신 나갔어? 큰소리 칠 입장이 아니면 쥐 죽은 듯이 있다가 가면 될걸. 결국 일을 만들어야 속이 후련해? 아들,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 전에는 며느리가 알아서 챙겨주더니 이제는 자기 자식 낳았다고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길래 잘 좀 챙겨달라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게 며느리한테 욕을 먹을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니?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없는 집안 아들니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걷어들여 줬더니 시부모 공경은커녕 오히려 머리만 커져서는 대들기나 하고 이 나이 먹고 이런 대우받는 거 나도 싫다. 내가 커지도 아니고 이런 걸 구걸해야 되는 거야? 한의사 아들 바쁘니까 네가 대신 신경 써 달라는 건데 이게 욕먹을 짓인 거야? 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시모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하셨어요. 솔직히 남편도 누가 잘못했는지 뻔히 알면서 자기 부모 제대로 신경 안 써줬다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건 충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운 뒤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이 걱정도 안 됐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저를 괄시하며 남편과 갈라서라고 큰 소리 치셨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나온 저는 택시기사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던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을 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시부모와 남편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도 이 악물며 참고 버텼던 이유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폭풍이 불어닥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런 것도 면역이 되어버렸는지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네요.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새 5년이 더 흘러가게 되면서 제 인생 10년을 남편과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시부모와 남편도 지쳐버렸는지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면서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분노들을 결국 터뜨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빠랑 병원을 다녀오셨다고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왜 말을 못 하세요?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몸에 조금씩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네. 너희 아빠랑 잠깐 집 앞 공원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니까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더라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 다행히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단 약 받아오긴 했지만 이래저래 걱정이 많긴 하네.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게 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의사인 남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남편 한의원에는 더 이상 내원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약은 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부모와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제가 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뭐? 한약을 지어달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비싼 한약을 4시간 들여서 왜 지어드려야 하냐고? 내가 한의사지만 사람은 가려서 봤거든.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운동하시라고 해. 그게 최고의 보약이니까. 아니면 다른 한의원 찾아봐. 용한 건 많은데 굳이 나한테 그런 부탁할 필요 없잖아.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렸던 걸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당신한테 언제 부탁한 적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잘하면 되잖아. 이제 와서 구차하게 그러지 말고 다른 곳 알아봐. 나는 한약 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우리 관계나 하루빨리 정리하자고. 당신은 정말 쓰레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보고 있으니 제대로 된 치료가 되겠어? 더러워서 조도 안 받는다. 그래도 어렵게 부탁한 건데 남편은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약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인 엄마의 건강 문제 때문에 부탁한 건데 제 마음을 후벼 팔 정도의 막말로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고 말았네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함께 사는 게 한계로 느껴지는 순간이 되자 머릿속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고 내 몸 하나 간수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버틴 제 자신이 저부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었네요. 하루에도 수백 번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 밥을 챙겨주기 위해 거실로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상자 위에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어머님이 드실 공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길래 이게 뭔가 싶어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만 거실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건 누가 봐도 저희 엄마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공진단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한테 어느 정도 배워서 얕은 지식이 있던 저는 공진단이 어디에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사양이라는 약재가 들어가는데 사양은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열을 내려 수승화강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진경작용이 있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저와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공진단인 것 같아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저희 집과 친정이 멀지 않았던 터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침이나 같이 먹을 겸 잠깐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오신 뒤 함께 아침을 먹고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공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상자 안에 가지런히 금박으로 쌓여져 있는 공진단 하나를 주워들어 엄마 입에 넣어드린 뒤 상자에 적혀있던 메모지를 보여드렸어요. 엄마도 남편이 작성한 메모지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사위가 겉으론 무뚝뚝해도 속으론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셨네요. 엄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좋게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시길래 저 또한 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철컥하고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고 저와 엄마가 거실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상자 열어봤어? 그게 뭔 줄 알고 함부로 상자를 열은 거야? 뭐야? 여기 있던 공진단 하늘 어디 갔길래 없어진 거야? 아유, 고서방이 준비해준 이 한약 하나를 먹었는데 벌써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 같네. 거르지 않고 매일 하나씩 챙겨 먹고 금방 기운 차리겠네. 뭐라고요? 지금 여기 있던 공진단을 드셨다고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왜 제 허락 없이 함부로 물건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왜 허락 없이 제 집에 찾아오셨어요? 당신 이제는 정말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내 말이 우스워? 당신이 뭔데 내 한약을 함부로 꺼내서 드린 건데? 지금 급하게 들고 나가야 한다고. 남편은 60개 정도 담겨있는 공진단 상자를 주워들더니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전부 쏟아버린 뒤 상자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밀쳐댔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개당 4만 원이라며 전부 쓸모없게 됐으니 240만 원을 당장 물어내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상자로 제 머리를 계속 치는 걸 전부 허용하고 있자 엄마가 남편을 가로막으면서 심장이 약한 자기 잘못이라며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남편을 말리면서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엄마는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고 약한 심장을 본인 손으로 팍팍 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 받은 만큼 돌려줬네요.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공진단 상자를 뺏어들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친 뒤 메모지에 적혀있던 어머님이라는 분은 누군지 물어봤네요. 그걸 알아서 뭐하게? 당신이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 우리는 법적으로만 부부인 거지. 남들보다 못한 존재인데 내 사생활을 왜 당신한테 알려줘야 하는 건데? 법적으로 부부니까
알 권리가 있는 거야. 너 바람까지 피우냐? 그래서 그 여자의 부모한테 있던 선물로 점수 따려고 하는 거야? 이젠 아주 대놓고 내 마음에 못을 박는구나.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한의사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 각오해. 심장이 약하신 엄마 앞에서 공진단 상자로 제 머리를 친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건이 터지기 하루 전에 남편의 한의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누군가 킥을 하나 보내왔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고 충격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전부 거의 다 확인하게 되자 거실에 있던 제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기도 전에 전화번호를 확인하자 흠칫 놀라 받을지 말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전화를 받게 되었네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냐고 물어보자 얼마 전에 남편이 일하는 한의원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직원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끼게 돼서 그만두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아 익명으로 킥을 보내게 됐다며 저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던 직원은 제가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네요. 그 직원은 저를 믿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었죠. 저도 의료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단순 부작용인지 아니면 남편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건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었는데 마침 남편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어깨에 메고 있던 남편의 가방끈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안에는 제가 받았던 사진과 비슷한 것들이 수십 장이 바닥으로 흩어져 버렸네요. 남편은 떨어진 물건들을 급하게 숨기면서 가방에 집어넣었지만 남편의 행동들이 확실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면서 제가 받았던 서류들에 대한 사실들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흥분한 거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한가 보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자료가 많거든.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나도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 당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함부로 한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할 거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를 할 거고 당신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겠지. 왜? 남자라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나 봐. 어차피 우리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 것도 없고 당신한테 조금의 미련도 없어. 어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그동안 거지 집안 걷어들여줬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당장 넘겨주지 않으면 오늘 인생 끝날 줄 알아?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제가 가진 물건을 강압적으로 뺏으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물리적인 힘을 저에게 행사하면서 인간 이하의 짓을 보여주었고
엄마가 남편한테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정신 나간 놈은 저희 엄마까지 밀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네요. 엄마와 제가 남편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핸드폰에 손을 뻗었는데 남편은 제 핸드폰을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가슴을 밀치면서 분노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가 가지고 계신 핸드폰까지 빼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네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 보고 서둘러 밖으로 나오라면서 다급하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네요. 남편은 가지고 가야 할 게 있다며 잠깐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찾아왔다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저는 남편의 발목을 붙잡은 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들어올 경찰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황한 남편은 저를 뿌리치려 했지만 악착같이 매달리게 되면서 경찰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었네요. 엄마가 남편을 피해 현관문을 열어주자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저를 뿌리친 뒤 창문을 열고 3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발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남편에겐 절망을 주고 말았네요. 정상적으로 떨어져도 3층의 높이에선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뛰어내릴 때 바지가 창문 틈에 끼이게 되면서 중심을 잃었고 남편은 정상적으로 뛰어내리지 못한 채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남편을 경찰들과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멀리에서 시부모님이 떨어진 남편을 발견했는지 숨어 있다가 급하게 달려 나오셨어요. 그걸 본 경찰들은 시부모님을 붙잡았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네요. 장시간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허리와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버린 남편은 전신마비라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남편의 인생은 3층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연행된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암에 좋다는 거짓된 말로 출처도 알 수 없는 약들을 암 환자들한테 취급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과 시부모님은 암 환자들을 이용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해외로 잠적하려다가 끝내 붙잡히고 말았네요. 공진단 상자는 남편과 함께 범죄를 계획했던 또 다른 분의 약이었고 그걸 저희는 엄마의 약인 줄 착각하고 있던 거였죠. 이 문제로 시부모님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폐에 계속 물이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네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다면 위자료만 받았을 테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저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참아내며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하려 합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 전신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은 그동안 저를 대했던 잘못들에 대해 뉘우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이었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렸네요. 앞으로 저희 부모님과 이쁜 쌍둥이 두 딸과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저희 가족처럼 불행이 아닌 언제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겪게 된 일을 통해 인생 경험을 제대로 배운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더는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다 판단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제일 큰 마찰이 생긴 건 양가 집안 왕래 문제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된 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시댁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친정에 가는 날이면 항상 불만이 가득했었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자주 실망을 안겨주다 보니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가끔 있는 일도 아니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면 그 끝은 결국 서로 남이 되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저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에 가는 걸 싫어하다 보니 시댁 식구들도 제가 눈에 거슬렸는지 시댁에 가게 됐을 때 시모가 한마디 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오면서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친정에 가기 싫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런 걸로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될 거라곤 정말 예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이기적인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도 참는데 한계에 다다랐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시댁에서 한마디 듣고 온 이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 입장을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왜 우리 부모님 집에 가는 걸 꺼려 하는지 모르겠어. 속마음이 어떤지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마찰이 생기게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가기 싫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가기 싫은 걸 그럼 억지로 가냐? 나도 이런 생활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당신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말해주겠는데 상처받지 마. 처가댁에 가면 내가 너무 피곤해. 일단 거리도 가까운 편이 아닌데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일거리가 끊임없이 나오잖아. 장모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쉬라고는 하시지만 사위인 내가 집안에만 박혀 있을 수 있겠어?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장모님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야? 내가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농사일을 하다 보니 하우스에 많이 나가시는데 나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당신 부모님 일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와드리는 거겠지만 내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사위는 100년 손님인 거 알지? 대접 받아야 될 입장인데 가자마자 눈치가 보여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이런 삶을 원하던 게 아니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위로서 대접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처가댁에 가고 싶지는 않아. 그게 이유인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말 너무 어이없는 거 알아? 방금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 우리 부모님 집은 차로 1시간 거리고 시댁은 차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당신은 시댁에 갈 때면 불평 불만 없이 거리가 멀어도 아주 즐겁게 출발하잖아. 그런데 우리 집은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게 멀다고 얼굴에는 온갖 짜증이 가득해선 사람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우리가 단순히 연애만 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했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지. 어떻게 당신은 혼자만 생각해? 우리 부모님한테 눈치가 보인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부모님께 잘 못하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겠지. 나는 그래도 시댁에 갔을 때면 최선을 다하고 오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께 잘하려는 마음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아서 그게 제일 서운하다고. 남편과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생각하는 걸 들어봤을 때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될 것 같아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계속되는 마찰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겨진 채 해결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하게 되었고 모임이 있을 때면 계속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되자 남편이 저와 나눈 대화에 대한 불만들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고 결국 시모에게 전화가 와선 당장 튀어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좀 조용히 살면 안 되겠니?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네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내 아들이 가기 싫다는데 굳이 끌고 가는 이유가 뭐야? 제가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댁에 하도 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가려 했는데 그건 또 싫은지 본인이 따라온 거라고요. 저도 싸우고 싶지 않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하지. 이런 분위기 오래 끄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님 댁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집에 가는 건 온갖 눈치 받아가면서 어쩌다 한번 겨우 가는 건데 그것까지도 눈치를 받게 되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그럼 당신 혼자 가면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 관계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괜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간 것뿐이야. 차라리 그게 속 편하거든.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있겠니?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고 사돈댁과 왕래하는 비중보다 우리 집과 왕래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야지. 서로의 마찰이 줄어드는 건데 너는 항상 보면 불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제가 불만이 많다고요? 저처럼 배려를 많이 해주는 여자도 없을걸요? 어느 누가 친정에도 못 가게 하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집안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어디서 지금 어른이 얘기하는데 계속 토를 달아? 사돈댁이 너를 그리 가르쳤니? 저는 그럼 그냥 입만 닫고 살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서운한 거에 대해 말도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요. 마음도 맞지 않는 결혼 생활 더는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냐?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배려를 해줬겠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야.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 오늘로써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니? 이혼이 그리 쉬운 줄 알아? 내 아들 인생에 흠집이 나는 걸 내가 왜 두고 봐야 하는데? 너는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선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이혼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저희 그만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점점 격해지는 집안 분위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에 태운 뒤 어디론가 급하게 출발을 했고, 가는 동안 저희 부부는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거의 도착해서 보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을 향해 달리고 있던 거였어요. 부모님께선 아침 일찍 농사일을 하셔야 돼서 벌써 주무시고 계실 텐데, 연락도 없이 찾아간 남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던 저는 현관문을 붙잡으려는 남편을 끌어당기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저를 무섭게 노려보던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받은 스트레스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 같다면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이 늦은 시간에 윤서방 무슨 일인가? 얼굴빛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내 딸과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게. 아니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장모님, 지수가 방금 저희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혼하겠대요.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고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만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제가 장모님 댁 오는 거 싫다고 했거든요. 싫은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올 때마다 쉬지도 않고 일만 해서 제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비치면 되는 거지. 굳이 주말에 가끔 들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장모님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냐고요? 아니,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윤서방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지수야, 네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이혼이라니?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게 엄마 때문인 거야? 윤서방이 왜 우리 집에 오기 싫다고 하는 거니?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눈치를 준 적은 없었는데. 엄마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제가 대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전부 알게 되신 엄마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명절날 이해에는 친정에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뒤 저를 또다시 무작정 차에 올려 태웠어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뒤늦게 아빠가 밖으로 나오셨지만 남편은 인사조차 드리지 않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차를 세우라고 난리를 쳤고 한참을 달리던 남편이 갓길에 차를 세우자 바로 내려 버렸어요. 이미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확실하게 느끼게 된 순간이었고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면서 돌려 세우길래 이미 남편한테 좋은 감정이라곤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라 몸이 돌아가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길래 더는 따라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른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 버렸네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사소한 거 하나부터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고 서로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며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 존중해 주셨고, 다음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은 뒤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차가 저희 부모님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아빠는 업무상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자리를 비우셨었는데 하필 남편이 아빠가 안 계실 때 부모님 집에 왔길래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걸 보고 부모님 집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제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본인도 끝난 관계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왜 또 왔는지 알 수가 없었죠. 무슨 일 때문에 다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밭으로 나갔나 확인을 해보니 멀리에서 남편과 저희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고 남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한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땡볕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기가 휴양지야? 파라솔 펴놓고 음료수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니? 엄마, 여기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오늘 폭염이라 땡볕에 오래 있는 거 몸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요. 장모님이 하신다는데 그냥 놔둬. 내가 도와드릴까 생각 좀 해봤었는데 내 손에 흙 묻히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지? 손톱 밑에 흙이 껴버리면 위생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서 그냥 자리만 지켜주기로 했어. 그래도 되는 거잖아. 당신이 어제 나한테 했던 행동들 그거 장모님한테 전부 다 얘기했거든.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은 잘못했지? 내 앞에서 무릎 꿇으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면 나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수를 고소해도 할 말 없으시죠? 합의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무조건 법적 처벌 받게 하려고요. 웬만하면 서로 상처받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윤서방이 남자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내 딸을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장모님이 무릎 꿇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딸이 잘못을 했으면 부모가 대신 용서를 구해야죠. 제 뺨에 손을 올린 건 100번 잘못한 겁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니? 먼저 어떤 식으로 했는지부터 생각하라고. 고소? 해볼 테면 해봐. 엄마는 저와 남편이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가 점점 거칠어지자 중간에서 말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은 엄마를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깨워봤지만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던 터라 당장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 엄마 깨어나지 못하고 계셔. 당신 119에 신고 좀 해줘.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우리 둘의 문제인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여보세요? 엄마, 갑자기 왜 전화했어요? 네? 아, 그게 정말이에요? 바캉스 특가 상품이 나왔다고요?
언제 출발하는데요? 다음날로 바로 예약 잡았다고요? 아, 당연히 가야죠.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떠날 준비해야 되겠네. 짐 싸서 바로 갈게요. 지수요?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넌 안 가냐? 에, 엄마,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끼리 가요. 얘는 원래 그런데 안 좋아해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갈게요. 너 정말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바캉스를 갈 거냐는 말이 나와?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빨리 119에 전화부터 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정 급하면 전날에 내 얼굴에 손 올린 거에 대해 무릎 꿇고 당장 사과해.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으면 핸드폰 빌려줄게. 지금 별로 급하지 않나 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내일 새벽 비행기라 지금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거든. 너희 가족 일이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라. 남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희 엄마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몸을 돌려 차로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엄마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옆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 담긴 찬물을 엄마 얼굴에 적신 뒤 힘겹게 업었어요. 그렇게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 하는데 엄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떨어졌고 저는 파라솔 그늘에 엄마를 눕혀드린 뒤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신 엄마는 탈진으로 인한 온열 질환 증상을 겪었던 거였어요.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질환이었죠.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엄마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하신 아빠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길래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전달해 드리자 그제서야 아빠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저는 아빠한테 엄마를 부탁한 뒤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남편과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댁으로 갔는지 집에 없길래 다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 차가 시댁 앞에 있길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 괜찮다니까. 같이 간다고 해서 문제될 거 전혀 없어. 어차피 나 이혼하잖아. 네가 원하던 게 그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아직 이혼한 건 아니잖아. 이러다 우리 관계 알기라도 해봐. 그럼 법적 고소 들어올 테고 우리 회사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라고. 사내 연애 금지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이잖아.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남들은 그저 불륜으로밖엔 안 본다고.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지금의 상황을 깔끔히 끝낸 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아, 그래, 알았어. 자기가 불안해하는 거 오빠도 다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같이 여행 다녀오자.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가려고 여행 계획 잡았겠어?
거기 가면 방해할 사람도 없고 우리 둘이 자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잖아. 그리고 돌아와서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니까. 사내 연애도 징계 조치 당하는데 우리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 퇴사해야 돼. 나 이 회사 정말 들어오고 싶었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다음 달에 나 대리해서 과장으로 진급하는 거 알지? 회사에서 나를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데 함부로 자르지 못할 거야. 정말 오빠 말만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오빠는 항상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더라.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얼굴 보면 좋잖아. 내 화를 가라앉힐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우리 아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잖아. 우리 부모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들어가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상황을 촬영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손이 떨려 왔었지만 저에게는 꼭 필요한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이를 악물고 둘이 나누는 대화를 제 귀로 모두 들으면서 숨죽여 촬영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와 손을 잡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제 핸드폰에 전부 찍히게 되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제 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었어요. 핸드폰에 담겨있는 영상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새벽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출발을 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이미 시부모님 또한 상간녀를 새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간녀가 시댁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뒤에서 바짝 쫓았고 공항에서 내린 시댁 식구들은 표를 끊은 뒤 비행기에 올라타려고 들어가려 하자 저는 뒤에서 모든 영상들을 전부 촬영한 뒤 출궁장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직위를 외쳐 불렀습니다. 야, 윤대리, 네가 감히 나 몰래 바람을 피워? 저 여자를 데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려고?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 인생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언제 출발하는지 알려준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냐? 복수? 이거 가지고 복수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용서가 된다고 생각해? 너희들이 어제 나눈 대화 들어보니까 저 여자 불륜 사실 걸릴까봐 엄청 불안해 하던데? 이 사실 저쪽 부모님은 전혀 알지 못하시나 봐. 불륜 사실이 회사에 까발려지면 너희들 퇴사 조치 당한다며? 다음 달 과장으로 진급한다고. 그런데 네가 번쳐 놔두고 저 여자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내 연애 금지에 엄격한 회사가 과연 불륜을 받아줄 수 있을까? 어제 너희들이 나눈 대화 이 핸드폰에 다 담겨 있고 출국 영상까지 전부 증거물로 만들어놨으니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행을 다녀오던 지지고 볶던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이 영상을 가지고 바로 회사로 찾아갈 거야. 내 인생을 망친 너희들을 그냥 둘 것 같니?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천치들아.
잠깐만. 너 이대로 가버리면 우리가 마음 편히 여행 떠날 수 있을 것 같니? 일단 우리 좀 침착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면 안 될까? 그래, 좋게 해결하자. 우리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었잖아. 전날에 장모님 쓰러졌을 때 내가 그냥 버리고 와서 그래? 그런데 당신도 내 뺨에 손을 올렸었잖아. 네가 얼마나 나한테 많은 상처를 줬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좋게 풀어나가자고?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저기요. 제가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저 이 사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이런 관계인 거 전혀 모른다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이 문제로 퇴사 처리된다면 부모님 눈에 분명 피눈물이 흐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은 자신 탓을 해야지. 왜 나한테 용서를 구해?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일을 저지른 거야? 너희들한테 선처는 절대 없어. 제가 공항을 빠져나가자 온 시댁이 날뛰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과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고 제가 가진 증거물을 제출한 뒤 그동안 겪었던 아픔에 대해 설명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내 연애도 엄격한 문제였는데 사내 불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관계자분들은 심각한 회의를 거쳤고 회사 사람들의 투표로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남편과 상간녀의 퇴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피해와 안 좋은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모두가 동의한 결과였고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퇴사 처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위자료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는데 남편은 저에게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었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제 삶을 되찾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되찾으신 저희 엄마 옆에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시댁 집안과 친정 집안 왕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